안녕하세요. 누구나 모여 무슨 이야기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나무의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무의자입니다. 오늘도 나무의자에서 건강방송 함께 진행할 알렉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알렉스. 어제 어떻게 잠은 잘 주무셨어요? 아, 예. 어제는 기절한 것처럼 잠을 잤습니다. 어제 하루도 뭐 열심히 그렇게 생활을 하셨나 본데요? 제가 어제는 일이 바빠서 제가 커피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커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커피를 안 마시면 코끝에서 향기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도 커피 향기만 좋아해요. 마시는 것도 좋아하지만 일단 향기를 제일 좋아하죠. 네, 그래서 거의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거의 커피를 하루에 한 2-3잔 정도로 마시거든요. 근데 어제는 너무 바빠서 커피 마시는 걸 잊어먹었어요. 정말 바쁘셨구나. 예, 그랬더니 네. 어제 한 12시 정도 되니까 거의 막 눈이 시릴 정도로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기절할 정도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좀 더 가뿐하고 정말 느낌이 다르거든요. 제가 알아요. 커피를 안 마셔야 숙면을 더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 커피 향이 너무 좋아서 마시다 보니까 고쳐야 되는데 잘 안 고쳐지는 거죠. 향만 맡고 옆에 두세요 그냥. 유혹의 손길이 나를 좀 마셔줘. 이러나요? 거의 전 중독의 느낌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향긋하고 나를 유혹하는 그 향기는 정말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너무 바빠서 커피를 못 드셨는데 숙면을 취했다. 네. 우리도 한번 커피 없이 불가능하죠. 네. 오늘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었지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했던 행동들이 우리 몸을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선선한 바람도 이제 제법 불어오는데 저녁이면 이렇게 환절기로 넘어갈 때쯤이면 우리 또 건강을 더 생각해 보지 않나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환절기 때 되게 많이 보약을 드세요.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보약 먹어봤자 땀으로 다 뺀다. 아까우니까 가을 때나 봄 때 그때 한의원에 많이 찾으셔서 보약을 드시거든요. 보약하면 보통 인삼, 홍삼 뭐 이런 걸 생각하시잖아요. 요즘에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TV를 보니까 면역력 챙기셨어요? 하면서 광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이들까지 먹어요 이젠. 참 웃기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 있으면 그걸 안 챙겨주면 되게 나쁜 아내일 것 같고 나쁜 며느리일 것 같고 또 너무 무관심한 엄마일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막 밀려오거든요. 아, 진짜요? 진짜 광고 잘 만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주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그걸 왜 그런지 알려주시겠어요? 말씀드렸듯이 한약은 굉장히 힘 있는 약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미국에서 이제 환자를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로 미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네. 아마 전 세계일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은 치료약으로는 심장약입니다. 심장? 네, 심장약이 제일 많이 팔립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스트레스, 화병에 시달린다는 소린데요. 그 외에 나머지 약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은 바이아그라입니다. 되게 웃기죠? 네. 그게 가능할까요? 왜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한의원에서 일할 때도 전화가 옵니다. 그 바이아그라를 먹으려면 바이아그라를 복용을 하면 알렉스 발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데 한국에서는 비아그라. 비아그라를 복용을 하면 몸에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이 심장이 조금 무리가 올 수도 있으니까 이 한방 비아그라 역할을 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희는 100%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인삼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인삼이 되게 양이 강한 거죠? 양기가. 한국 사람들은 인삼을 되게 뜨거운 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인삼의 성분은 미온입니다. 미온이라는 것은 온도가 없어요? 아니요. 미적지근한 따뜻함이라는 뜻이거든요. 미온. 온은 온인데 미적지근하다? 네, 약간 온하다라는 뜻의 절대 뜨거운 약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뜨겁다라고 잘못 착각을 하고 있어요. 홍삼이나 인삼의 삼의 가장 큰 특징은 말씀드렸듯이 기운을 위로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병이 있는 사람들이 가슴에 화가 차 있는데 인삼을 먹게 되면 그 화를 끌어올려서 어디까지 끌고 올라가냐면 머리까지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운이 없는 사람들이 삼을 먹게 되면 기운이 솟죠. 네. 올라오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비타민 많이 먹지 않습니까? 비타민 C. 저는 비타민 C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비타민 C는 뭐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없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비타민도 중독이 됩니다. 그 비타민이 활성산소를 없애준다. 다양한 의사들이 비타민 추종자도 있고요. 완전히 맹신자도 있고 비타민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독이 된다라고 하면 중독. 예, 저는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장복을 하면 안 된다.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것은 괜찮고 너무 피곤하거나 감기기가 있다거나 이럴 때 잠자기 전에 마시거든요. 그 정도면 괜찮은데 예를 들면 비타민 C 같은 경우 장복을 해서 커피하고 똑같아요. 제가 커피를 중독 증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냐면 커피를 마시고 다음날 하루 안 마셨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땅바닥에 딱 붙어 살아요. 아, 기운이 확 떨어진다. 예, 중독이죠. 네, 중독이죠. 그리고 이걸 중독을 빼려면 금단 현상이 나옵니다. 커피를 마시고 커피 중독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한 일주일 정도 금단 현상이 나옵니다. 거의 두통에 시달리고 하루 종일 잠을 자야 되고 바닥에 붙어서 거의 무기력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커피를 끊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면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제가 다시 커피 이 상태에서 몸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한 10년 정도 장복을 비타민 C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싶을 정도로. 사람마다 금단 현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죠? 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설사를 굉장히 심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살이 쭉쭉 빠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식욕의 구역질에 뭐 여러 가지 나올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하튼 그래서 저는 비타민 C가 굳이 꼭 비타민 C가 아니라 뭐든요? 예, 홍삼이나 비타민 C나 커피나 이런 것들이 사람은 피곤하면 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약들은 강장제라 그래서 쉬지 못하게 하는 약들입니다. 즉 내가 힘이 들어도 힘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몸이 피곤하면 그리고 몸이 다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걸로 졸립다든지 아니면은 뭐 통증이 온다든지 기운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우리가 비타민 C나 홍삼이나 그 외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먹게 되면 몸이 피곤한지를 모르고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타민 C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홍삼은 드시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몸을 더 건강하게 한다, 보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약을 드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정말 몸이 쉬어야 하는 그거를 잊게 되는 그래서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네, 우리 몸은 음과 양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지만이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낮에는 양이 활동을 합니다. 음이 잠을 자는 상태고요. 그리고 밤에는 음이 활동을 하고 양이 잠을 자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양기와 음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잘 조화를 맞춰서 서로가 보충이 되고 그 쉬는 동안에는 회복이 돼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전에는 전등이 없고 호롱불로 생활하겠죠. 그렇죠. 해가 지면 시커매지니까 방에 들어가서 잠자야 되고 그래. 그래서 해지면 쉬어야 되는데 네. 그런 단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음이 충분히 보충할 수 있고 양이 충분히 보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밤에도 미친 듯이 일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하지 않습니까? 네, 시내에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정말 불야성을 이루고 있죠. 네, 밤에는 음이 활동하는 시간이거든요. 차분하게. 예. 그런데 그 음이 하는 역할은 뭐 양기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을 잠재우고 활동을 한다는 건 그런 개념이에요. 몸을 편안하게 쉬게 만들면서 음을 보충하고 양을 서로 보충해주는 보완하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 쉬어야 되는 단계에서 쉬지 못하면 음이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음허 현상이 나오게 되거든요. 음이 부족하다는 거네요. 네네. 음이 부족해진 상태가 되면 음과 양은 50대 50 정도로 아주 균형을 잘 맞추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대부분 먹는 인삼이나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양을 보충하는 약이죠. 그리고 음이 부족한 상태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음과 양이 조화를 잘 맞춰서 너무 날뛰는 양을 음이 잘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양기는 강하고 음기는 부족한 상태로 가게 되면 이 양이 더 날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밤에도 잠이 안 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게 그래서 처방을 해주시는 게 수면제를 처방하잖아요. 수면제가 또 음을 더 주는 그런 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양방의 수면제는 신경 안정제, 뭐 잠자게 하는 거고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고요. 한의에서의
수면제라는 건 없습니다. 음을 보충할 수 있는 약을 주죠. 한의에서도 음을 보충할 수 있는 약이 있나요? 엄청 많습니다. 아, 그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많습니다. 예. 그걸 많이 인삼, 홍삼보다도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장만 좋다면 지금 저희가 먹는 대부분의 것들이 다 음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잘 먹고 잘 쉬면 위장 상태만 좋으면 뭐 굳이 보약 많이 안 드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왜 음호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고 제가 인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환자를 보지 않습니까? 20년간 장복, 인삼을 장복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남자분이셨는데 본인은 미국 생활하면서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좀 기운 좀 살리고, 근데 비타민C나 이런 건 화학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먹겠다 해서 인삼을 20년간 장복을 했고 굉장히 건강하게 사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몸이 아파서 병원으로 오셨는데 음호 현상이 너무 심각하신 거예요. 양이 너무 많으신 거구나.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남자분이신데 갱년기 증상이 있으십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여자 갱년기는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다뤄지는데 남자분들에 대한 갱년기에 대한 건 사실 별로 그렇게 상식이 많지 않아요. 예, 여자분들은 35년간 생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음호 현상이 생깁니다. 대부분 갱년기라 그러면 여자의 생리 현상으로 해가지고 뭐 설명을 하는데 갱년기 증상이 한의에서는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음호로 보거든요. 그래서 음이 부족한 상태에서 양이 위로 뜨기 때문에 갱년기 때 언니들이 보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막 화딱 지나서 미치겠어. 남편 어떻게든 잡아야 돼. 뭐 성도 많이 내시고 조절이 안 되는 거거든요. 더 남성스러워지고. 네, 이 그렇죠? 양이 넘쳐서 그래. 음이 부족해서 양을 잠재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강력파워 한약을 써요. 음을 보충하는 약을 쓰는데. 어떤 건가요? 아, 있습니다. 아, 비밀 그 다음번에? 비밀이라기보다 이걸 잘못 알려드리면 또 괜히 이상하게 쓰실 것 잘못될까 같아서. 옛날에는 남자분들이 갱년기 증상이 없었단 말이에요.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다뤄졌어요. 방송에서. 뭐 굳이 뭐 피를 많이 흘리거나 아니면은 오랫동안 병증에 시달리거나 하지 않은 분 이상 예전에는 뭐 밤 되면 자고 방사를 너무 과다하게 하셔서 뭐 너무 여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기 전에는 굳이 갱년기 증상이 나오지 않고 또는 갱년기 증상 오기 전에 중풍이나 이런 게 먼저 옵니다. 아이고. 그래서 뭐 굳이 뭐 갱년기까지 가지도 않는데 요즘에는 밤에 잠도 잘 안 잡니다. 남자분들이. 한국 특히 남자들 되게 불쌍하게 일하지 않습니까? 30대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때는 50대 정도의 몸을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낮에 일하시고 또 저녁에 또 술자리까지 하시고 집에 가선 사실 또 집안일들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찍 가야 집안일 하니까 밖에서 있다 온다고. 그러니까 집에 가도 쉬지 못한다는 거죠. 집에 가서 쉬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하여튼 좋으니까 하겠죠. 그런데 그런 삶을 계속 한 20, 30년간 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갱년기가 100%입니다. 제가 최근에 중국에서 봤던 환자분도 딱 오셨는데 나이가 40이세요. 몸이 너무 아파서 왔다. 정말 너무 바빠서 북경에 사신 분인데 하얼빈까지 오신 거예요. 얼마나 몸이 아팠으면 저까지 찾아왔겠습니까? 그런데 딱 보니 갱년기인 거예요. 자기도 깜짝 놀랐어요. 남자 갱년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방송 중에 남자 갱년기 증상은 어떤가요? 뭐 남자 갱년기 증상도 똑같습니다. 여자랑 똑같아요. 음호 증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음호하게 되면 체중이 줄고 입이 마르고 인후와 피부가 건조해지고 귀가 울리고 네, 뭐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 잘 때 잘 놀래고 잠을 잘 못 자고 땀 많이 흘리고 남자의 경우엔 정력이 감퇴하고 뭐 기침이 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뭐 잠잘 때도 뭐 땀을 많이 흘리고 유정증이라 그러는데 그냥 뺍시다. 하여튼 밤에 잘 때도 음호가 되면 이게 되게 불쌍한 게 그거예요. 양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그것도 실제 양도 아니고 가짜 양이거든요. 인위적으로 섭취한 거니까. 아니요. 뭐? 그 실제 양기가 아니라 가짜 양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재미있는 말씀 하나 해드릴게요. 한의원에 환자분이 오셨어요. 이 환자분이 나이가 80이세요. 그런데 최근에 결혼을 하셨어요. 80에? 재혼을 하셨어요. 재혼을. 네, 그래서 부인이 50이세요. 어머나?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부분 남자들 제가 생각했을 때 도대체 결혼을 할 생각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자기가 양기 보충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웃기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한의원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을 드렸는데 무슨 약을 드렸냐? 저는 아니고 저희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무슨 약을 드렸냐 했는데 이제 음을 보충하는 약을 드린 거예요. 새신랑인 걸 모른 거죠. 그렇죠. 설마 했겠나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음을 보충하는 약을 드렸는데 이분께서 난리가 나신 거예요. 부부 생활이 안 된다. 그치. 푹 쉬셔야 되니까 주무셨을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알죠.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분이 그런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은 음허현상으로 생기는 허혈이 떠가지고 가짜 양이거든요. 양이 진짜가 아니고 양기가 진짜가 양기가 아니고 가짜 양기였어요. 도파민이 막 분출하는 그런 양인가요? 그냥 생각 속으로? 아니요. 진짜로 양허예요. 양허 증상으로 오는 게 있어요. 가짜 건데 근데 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숨이 확 죽어버린 거죠. 양을 잠재워서 난리가 났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되면 양허가 뜨잖아요. 뜨면은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면 진짜도 아닌 것이 음을 더 많이 죽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아니요. 내가 지금 비타민 C를 먹고 홍삼을 먹고 움직이는 활동이 가짜 에너지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 가짜 에너지에서 생기는 것들이 실제 내 몸에서 나온 게 아니라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식으로 다 섭취한 거죠. 외부에서. 그냥 에너지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몸의 진액을 태운다고요. 그러면 음호를 더 심하게 만든다는 그렇죠. 거죠. 음이 더 부족하게. 음이 더 심하니까 양은 더 날뛰게 돼요. 서로가 50대 50% 균형을 맞춰서 서로를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쪽이 너무 죽여버리는 거죠. 가짜 양이 진짜 음까지 싹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음이 죽게 되면 양이 더 날뛰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남자들한테서 나타나는 갱년기 증상이에요. 몸이 어딘가는 아픈데 에너지가 떨어지진 않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자야 되는데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몸은 더 피곤해지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남자 갱년기 증상인데 여자나 남자나 갱년기 증상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몸은 피곤하지만 잠은 오지 않고 그다음에 화 조절이 안 되고요. 우울증인지 조울증인지 개념이 안 설 정도로 막 분노 조절 장애가 올 정도로 누웠다 벌떡벌떡 일어나고 화나고 찬물 벌컥벌컥 마셔도 조절이 안 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자기 자녀에게도 화내고 싶지 않지만 미친 듯이 화가 나고 열이 막 뻗치고 소리를 지르게 되고 자기 본인의 마음과는 전혀 관계없이 움직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갱년기 증상에 들어갑니다. 참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인삼을 끊으십시오라고 했더니 인삼 끊는 것은 자기한테는 죽으라는 소리하고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청 맹신하시는구나. 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중독된 거니까. 그래서 잠깐 드시는 건 좋지만 물론 밖에서 파는 그 면역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0. 몇 %밖에 홍삼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정말 이걸 홍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홍삼 행군물이라고. 저도 성분 보면서 이게 비싼데 0.06 그것도 비싼 게 뭐 홍삼을 헹궜어? 네, 홍삼 행군물. 그래서 여튼 중요한 것은 내 몸이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그것을 임시 땜빵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위장 상태입니다. 위장 상태. 제가 위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사기도 밖에서 들어오고요. 요즘에는 음식도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영국 보험회사가 사람의 수명을 제일 정확하게 진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돈 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는 70에서 120살까지를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70살, 120살 하면 50년 차이가 나잖아요. 네네. 그 50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먹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 밖에서 생활하면서 밖에서 조미료 든 음식 먹고 이런 사람들은 70 집에서 가정 집밥에서 먹고 건강하게 챙겨 먹는 사람은 120살까지 산다. 음식 가지고 하는데 그만큼 음식을 받아들이는 곳 위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장 상태만 좋게 하면 굳이 그 위장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은 감정이거든요. 간, 맞아요. 스트레스. 기분 나쁘면 위가 안 움직이죠. 그래서 자기 감정 조절을 잘 하시고 기분 나쁘지 않게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진짜 못한 영어 쌤이 있으셨어요. 힘들었겠다. 정말 영어 못한 영어 쌤이셨는데 나이가 그때 나이도 한 50, 60 되셨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대머리세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그분도. 그러면서 이제 가발을 쓰고 다니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놀렸겠습니까? 그렇지. 티날 텐데 그때는. 그러면 이제 가발
벗겨갖고 도망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오.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던 짓궂다, 분이세요. 여학생들이. 그랬는데 그분이 정말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를 안 내요? 절대 안 내요. 그래서 다 저기다셨구나. 아니요. 자기 본인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고혈압이세요. 아, 죽음과 맞바꿀 수는 없으니까. 예, 그 상태에 자기가 화를 확 내버리면 본인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몇 번 병원에 실려갔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화는 내지 않더라고. 근데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 같으면 저는 화는 연습을 해보라고 하고 싶거든요. 조금씩 화를 내서 그걸 풀어야지. 예. 담아두면 병이 더 생기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감정입니다. 내상. 감정만큼 우리 몸에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병증은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자기 자신의 상태를 어느 게 우선인가 조금 알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과 그리고 우리의 감정 상태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정리되어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방송 듣는 것도 참고하시지만 항상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시고 즐겁지 못하게 하는 이런 감정들 원인도 잘 파악해 보시면서 그것도 잘 다스리는 그런 생활의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방송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저희에게 설명 잘 해주고 계시는 알렉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도 또 우리의 건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날 보내세요. 감사합니다.